무리한 요구. 1631년 6월, 갑작스레 후금군 1만 명이 압록강을 건너 조선에 들이닥칩니다. 당장 전쟁을 하겠다는 건 아니고 무력 시위를 하기 위해서였는데요. 한양에 도착한 후금 사신은 조선의 여러 불만을 토해내며 딱 한 가지 요구를 합니다. 조선의 배를 빌려주지 않으면 공격을 개시할 것이오. 이 당시 후금의 유일한 약점은 바로 수군이 없다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정묘호란 때도 인조가 강화도에 숨자 화친을 맺고 돌아갔잖아요. 명나라에 더욱 거센 압박을 가하려면 후금에겐 수군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니 바로 옆에 얼마 전 수군으로 대승을 거둔 막강한 수군 보유국이 하나 있잖아요. 임진왜란 때 이순신, 바로 조선이었는데요. 조선의 수군을 높게 평가한 후금은 조선에서 배를 빌려서 명나라를 치려 했던 거죠. 그런데 그때 명나라 사신도 조선에 도착해서는 이런 요구를 합니다. 전쟁에 쓸 조총과 구리 냄비, 그리고 조선의 배 100척을 내어주시오. 명나라 입장에서도 후금의 약점이 수군이니 조선의 막강한 함선을 이용해 해전에서 후금을 압박하려 한 건데요. 양측 사신이 동시에 배를 요구해오는 이 상황에서 조선은 어떤 선택을 할까요? 조선의 선택은 부모와 같은 명나라에겐 조총과 구리 냄비만 준 뒤 잘 달래보내고 오랑캐 쉐키들한텐 아무것도 안 주는 거였습니다. 근데 대우를 이따위로 하면 후금 사신이 그냥 넘어갈 리가 있겠습니까? 군사도 1만이나 데려왔는데요. 그래서 조선의 관료들은 이참에 후금과 관계를 끊어버리고 아예 전쟁을 해버리자고 하는데요. 진짜 답답하죠? 다행히도 비변사 신료들이 나서서 지금 조선은 전쟁 준비가 안 되어 있으니 일단 후금을 달래보기로 합니다. 그렇게 일단 비변사의 뜻대로 사신을 보내보는데 원래 이게 통하네? 후금은 생각보다 순순히 물러납니다. 아니 이렇게 금방 물러날 거면 후금은 대체 왜 군대씩이나 끌고 와서 배를 빌려달라고 한 걸까요? 후금이 조선에서 군을 물리고 바로 다음 달에 그 속내가 밝혀집니다. 후금은 곧장 명나라의 대릉하성을 쳐들어가요. 그러니까 애초에 조선에서 배를 얻어내면 땡큐인데 조선과 명예 관계를 아는데 조선이 쉽게 배를 줄 리가 없다는 걸 홍타이지도 다 알았어요. 다만 대릉하성을 치러 들어갔을 때 조선이 뒤치기를 들어오면 안 되니까 잔뜩 겁을 줘서 기세를 꺾어놓은 건데요. 그래서 조선이 순순히 고개를 꺾는 모습을 보이니 홍타이지는 비로소 안심하고 대릉하성을 치러 갔던 거예요. 후금은 이번 전투에서도 대승을 거두며 더욱 기세를 높입니다. 그런데 안 그래도 명나라가 똥줄이 타고 있는 이 상황에 연이어 최악의 사건이 하나 더 터지니 바로 명나라 내부에서 반란이 일어나 버립니다. 반란의 주모자는 명나라 장수 공유덕, 경중명, 그리고 이구성, 줄여서 이 영상에선 삼총사라고 부를게요. 이 삼총사는 원래 모문룡의 수하로 있었어요. 가도의 모문룡 기억나시죠? 모문룡이 이 셋을 유독 총애해서 양자로 들이기까지 했는데요. 근데 모문룡이 죽었죠. 그래서 삼총사도 나갈이 돼서 떠돌이 생활을 합니다. 그러다 등례문수 손원하라는 사람이 이 셋을 거둬주는데 이름은 안 기억하셔도 돼요. 여기 있다가 아까 홍타이지가 대릉하성 쳐들어갔다고 했잖아요. 이때 위기에 처한 대릉하성에서 구원 요청을 해가지고 삼총사가 병사 1000명을 데리고 지원을 가거든요. 근데 가다가 도중에 힘들다고 반란을 일으켜버려요. 문제는 명나라가 지금 대릉하성 전투 치르느라 이 반란군을 조기 진압에 실패합니다. 그래서 순식간에 기세를 불린 반란군은 아예 왕위에 올라서 북경을 향해 진격하는데요. 그러자 잔뜩 화가 난 숭정제는 무려 7만이나 되는 대규모 토벌군을 파견합니다. 숫자가 워낙 압도적이라 반란군이 금세 토벌될 것처럼 보였어요. 삼총사 중에 이구성도 죽었고 말이죠. 근데 살아남은 이 총사가 도망을 쳐서는 홍타이지한테 귀순을 하려 합니다. 문제는 얘네가 지금 배도 많고 명나라 무기 1티어인 홍위포도 많이 들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다 후금으로 넘어가면 명나라 입장에선 진짜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수군을 파견하는데 이 총사가 도망을 치다가 압록강까지 와버립니다.
그러자 후금에서도 얘네를 맞이하러 나오고 조선도 가만히 있을 수 있나요? 조선도 군대를 파견합니다. 그래서 조명연합군대 후금과 반란군의 전투가 벌어지는데 결론은 반란군이 후금 측으로 넘어가는데 성공합니다. 이 사건으로 후금은 약점이었던 수군도 보완하고 그동안 명나라 홍위포에 잔뜩 깨졌었거든요. 근데 홍위포마저 얻어서 사실상 동아시아 최강자 자리에 오르게 돼요. 추승사업. 자, 근데 지금 국제정세가 이렇게 급박하게 돌아가고 조선은 후금이랑 몇 번 싸울 뻔하기까지 했어요. 그럼 여기서 조선이 해야 할 일은 후위를 대비해 군사력을 기르고 내실을 다지는 거였거든요. 근데 인조는 이것 대신에 아버지 정원군 추승 사업을 진행합니다. 물론 나름의 이유는 있어요. 정묘호란이 있은 뒤로 조선에서는 계속해서 영모 혐의가 발각돼요. 실제로 소규모 군대를 일으켰다가 진압되기도 해서 계속되는 영모 때문에 인조는 노이로제가 걸릴 지경이었는데요. 인조는 이처럼 반역이 계속 일어나는 이유가 자신의 정통성이 약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정통성을 확고히 하기 위해서 아버지 정원군을 왕으로 추승하려고 하는데요. 인조는 이 일 때문에 관료들과 한참 마찰을 빚더니 이번엔 친어머니가 돌아가시자 상을 몇 년 해야 되냐를 가지고 또 한바탕 난리를 칩니다. 반대하는 관원들에겐 유배형을 내리면서까지 굳세게 이를 밀어붙인 끝에 마침내 인조는 아버지 정원군에게 원종이라는 묘호를 올리고야 마는데요. 다음 순서는 원종의 신주를 종묘에 올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명나라에서 노윤영이라는 사신이 찾아옵니다. 사신이 온 이유는 소현세자의 세자책봉을 승인하는 문제 때문에 온 건데 문제는 이 노윤영이 욕심이 그득그득하기로 소문이 자자하다는 겁니다. 안 그래도 명나라 사신이 올 때마다 뇌물 때문에 고생을 많이 했는데 노윤영은 그 분야의 원탑이었거든요. 그래서 인조는 아예 비변사 관료들을 모아 회의까지 합니다. 근데 뭐 별 수 있나요? 아예 작정하고 온 양반이 그냥 돌아갈 리도 없고 말이죠. 노윤영은 조정에서 은 10만 냥을 뜯었을 뿐만 아니라 명나라 상인들을 대동하고 와서는 조선 상인들을 상대로 강매를 합니다. 그러자 상인들이 이러면 자기들 다 죽는다고 통곡을 하는데 이를 본 노윤영은 오히려 조선에다 사신대우를 이따위로 하냐면서 화를 내요. 근데 또 인조는 이 소식을 듣고는 조선 상인을 잡아다 가두고 관리들을 처벌합니다. 인조가 이렇게까지 노윤영에게 쩔쩔맨 이유는 원하는 게 있었기 때문이에요. 인조는 이때 명나라로부터 아버지 정원군, 이제 원종이죠. 원종의 추승을 인정받습니다. 이제 공식적으로 왕위가 선조, 원종, 인조 순으로 확립이 된 거예요. 자, 명나라한테 승인까지 받았겠다. 이 다음은 뭐라고요? 종묘에 올리는 거죠. 인조가 원종을 종묘에 올리려고 하니까 또 신하들이 들고 일어납니다. 하지만 인조는 굳세게 밀어붙여서 결국 원종을 종묘에 올리고 말아요. 자, 이때부터 인조에게 한 가지 변화가 생깁니다. 보통 우리가 학교에서 배울 때 광해군은 중리외교를 했는데 인조는 광해군과 달리 친명배금 정책을 펴서 정묘호란이랑 병자호란을 몰고 왔다고 배웠어요. 근데 실록을 보면 생각보다 인조는 그렇게 격하게 후금을 배척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말했듯 정묘호란 전까지는 크게 달라진 것도 없었어요. 게다가 정묘호란 이후로도 신하들끼리 오랑캐를 잡아다 죽여야 하네, 후금의 세력이 커졌으니 무시하면 안 되네 하면서 싸운 거지 인조는 그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척화파에 크게 힘을 실어주지도 않아요. 그런데 딱 이 시점부터 변합니다. 이제 완전히 척화파로 돌아서서 친명배금 정책을 펴니다. 아니 근데 하려면 후금이 좀 약할 때 하던가. 후금은 계속 명나라 상대로 승리하면서 기세를 높이고 있는데 왜 이제 와서 하필이면 후금이 역사상 제일 강할 때 배척하냐고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이유가 아버지 정원군을 종묘까지 딱 올리니까 마치 자기가 뭐라도 되는 양 뽕이 차서 그런 것 같아요. 이전까진 반정으로 왕위에 오른지라 정통성도 약하고 제 뜻대로 뭘 잘 못했는데 이제 정통성도 확보했겠다. 왕위에 오른 지 10년이 넘었겠다.
어깨에 힘이 딱 들어가니까 본격적으로 암군의 면모를 보이기 시작하는데요. 감도는 전운. 자, 인조가 아버지 추승 사업을 하는 동안 홍타이지는 뭘 했냐? 후금은 몽골 세력 복속 작업에 몰두합니다. 그리고 1635년에 몽골 세력을 전부 복속해내는데요. 그렇게 몽골까지 접수한 홍타이지는 이제 신하들의 추대를 받아 황제에 오르려 합니다. 그런데 막판에 홍타이지가 갑자기 이런 말을 해요. 조선도 형제의 나라이니 함께 의논해야 하지 않겠나. 홍타이지는 이쯤 하면 조선도 후금을 상국으로 인정할 거라 생각했어요. 보기 좋게 끝까지 저항하던 조선의 동의까지 받아서 황제에 오르면 좋잖아요. 그래서 과시도 할 겸 얼마 전에 복속한 몽골 왕자들까지 보내서 이제 황제에 오르려 하는데 조선도 함께 했으면 좋겠다고 말하는데요. 그런데 홍타이지의 기대와 달리 조선은 절대 인정할 수 없다며 들고 일어납니다. 여태까지는 그래도 뭐 전쟁을 해야 한다 그 정도였어요. 근데 이번엔 아예 유생들까지 들고 일어나서는 후금 사신단의 목을 베어야 한다고 소리쳤는데요. 이를 눈치챈 사신단은 부랴부랴 도망을 쳤는데 이들이 지나는 길엔 아이들까지 나와서 돌을 던지며 욕을 했다고 합니다. 분위기가 어땠는지 눈에 훤하죠. 이렇듯 정묘호란은 인조 혼자만의 잘못이 아니라 조선의 온 신하들과 백성들이 다 함께 진심으로 원한 전쟁이었어요. 도대체 무슨 깡이었는지 모르겠는데 결국 그들은 바라고 바라던 전쟁을 맞닥뜨리게 됩니다.